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맡은 교사 이미송입니다. 오늘은 Unit 5 Reading 1의 Paragraph 10 and 11을 나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8단락, 9단락을 나갔고요. 이제는 마무리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10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cafe owners are trying to deal with these problems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this problem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 단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단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마지막에 미스터 캐스가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의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게 남겨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언제보다도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카페가 거의 비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외로운 감정보다도 더 큰 외로움 또는 고립감을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제로서 10단락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많은 카페 주인들은 시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deal with 했으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의 예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냐? The owner of the nomad cafe in Oakland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클랜드 주에 있는 노매드 카페. 자, 이렇게 대문자 표시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고유명사라는 얘기겠지요. 네, 노매드 카페의 주인인 크리스토퍼 워터스는 regularly hosts poetry readings and he actually turns off the Wi-Fi at those times so that people mingle more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regularly 정기적으로 host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host라고 하는 말은 주최하다, 사회를 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poetry 하면은 시를 이야기하겠죠. 시를 읽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주최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turn off라고 했으니까 꺼버린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무엇을 껐는지 봤더니 와이파이를 꺼버렸어요. 언제? At those times라고 했으니까 그가 사실상 주최를 하고 있는 poetry reading 시간에 와이파이를 차단시켜 버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so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so that 그래서 사람들이 mingle more. 자, mingle 했으니까 어울리다, 섞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어울리고 섞일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꺼버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인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있는 데이터 쓸래요 할 텐데 네, 이 글이 쓰여졌던 때는 2000년대 초반이죠. 2004년 이후에 쓰여졌고요. 그때는 이제 프리 와이파이가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또 SNS 앱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는 했으나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고려한다면 와이파이를 꺼버린 거는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곳 카페에 있는 사람들과 집중을 하라라고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좀 길어요. 다음 문장은 he is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other tables까지 해서 하나의 호흡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이제 he is는 앞에다가 써줄게요. 자, he is also planning to turn his cafe into an online social network.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서 봅시다. turn A into B라는 표현이지요. 그럼 A를 B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는 또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그의 카페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장으로 바꾸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So that 그래서 patrons opening their browsers to connect encounter a welcome page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일단 페이지까지 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패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는 중세시대에는 예술가를 후원하던 귀족들을 패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계급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은 고객, 단골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요. 가끔 가다가 후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카페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이 opening their browsers 했으니까 그들의 브라우저.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브라우저는 굉장히 요새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크롬을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엣지를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웨이를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파이어폭스를 쓰는 친구도 있겠죠. 이제 기타 등등의 브라우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브라우저를 여는 거지요. 뭘 하려고 여냐? To connect encounter. 자, encounte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encounter 하면은 조우, 마주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welcome page라고 했으니까 첫 페이지를 마주치기 위한 연결을 하려고 브라우저를 연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들이 열었는데, 자, 이 웰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웰컴 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대세서부터 요 웰컴 페이지를 설명을 해주겠지요. 어떤 웰컴 페이지냐? 이 웰컴 페이지는 자, 그들에게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댐이라고 하는 건 패트론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단골들, 고객들에게 요구를 하는 웰컴 페이지라고 하는데, 자, 무엇을 요구했는지 봤더니 to fill out a short profile. 여기까지 한번 잘라봅시다. 자, 짧은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채우도록 요구하는 웰컴 페이지를 조우하는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연결을 조우하기 위해서, 연결을 마주치기 위해서 그들의 브라우저를 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 첫 페이지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And then 이라는 표현을 썼죠. See information about the page at the other tables. 그러고 나면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보냐? About the people. 다른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노매드 카페에 와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매드 카페에서 만들어 놓은 특정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아마도 다음 페이지에서는 다른 테이블의 정보까지도 보였을 거예요. 한번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자, 나와 있는 것대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웰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웰컴 페이지,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쓰고 있는 웰컴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네이버를 홈페이지로 하거나 또는 구글을 홈페이지로 하거나 기타 다른 본인이 자주 들어가게 되는 웹사이트들을 홈페이지로 놓고 설정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됩니다. 그게 웰컴 페이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웰컴 페이지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노매드 카페니까 노매드 카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에 뭐 이제 네임 이름을 쓰게 하거나 뭐 여기에서 불리우고 싶은 닉네임을 쓰게 하거나 또 이 주인이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favorite 포엣을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정보를 fill out 하게 됩니다. 뭐 이름은 이땡땡 불리고 싶은 또는 사용하고 싶은 닉네임이라고 불리웠으니까 피오나. 자, favorite poet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긴 좋아하는 시인을 써야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시인은 윤동주가 있죠. 네, 윤동주를 적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보이게 되느냐? 자, 이 글에 따르면 자, 똑같이 여기는 노매드 카페일 거예요. 노매드 카페. 그러면 테이블이 뭐 이렇게 카페 안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내가 있고
여기에는 닉네임이 짐인 사람이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의 favorite poet은 누구냐 했더니 뭐 이육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의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별명이 레드카라고 합시다. 그리고 좋아하는 시인 하게 되면은 나는 고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정땡 시인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는 나의 정보도 보여지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도 보여지게끔 이제 페이지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0단락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11단락 보시죠. As more third places pop up and spread. 자, 팝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별안간 나타나다. 자, 팝이라는 말 자체가 튀어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팝콘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팝콘은 가만히 옥수수 상태로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타닥타닥 하면서 팝콘이 만들어지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팝업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제3의 장소들이 벼랑간 나타났고 그리고 spread, 퍼져나갔다. They also change entire cities.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라고 하는 것은 third places를 얘기하겠죠. 제3의 공간들은 또한 도시 전체를 바꿨다. 자, just as buildings during the 20th century were specialized by functions.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잘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부분은요. buildings 하고서는 were 하고 동사로 바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사실 during서부터 century까지는 어떤 빌딩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에 만들어졌던 빌딩들이 어땠다? 특화가 되어 있었다. 뭐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특화가 되어져 있었다. Towns were as well 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처럼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미스터 미첼 또는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 스타트업 빌딩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자, 20세기 건축물은 기능에 묶여있는 건축물이었다. 침실은 늘 침실, 교실은 늘 교실, 도서실은 늘 도서실. 이렇게 해서 기능에 묶여 있었는데 스타트업 빌딩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트업 센터를 얘기하면서 21세기 건축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됐냐?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멀티펑셔널한 공간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다 보니까 그것에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20세기 때 만들어졌던 빌딩들은 기능에 의해서 특화가 된 곳이었고, 그거는 이제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징들을 조금 얘기해 줬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가운데, 자, 올덴버그가 쇼핑몰, 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제3의 공간으로서는 실패한 장소다라고 비판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기는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운타운이 있어요. 도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서브 얼반입니다. 자, 서브 얼반에는 주로 집이 있고요. 다운타운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집에서 다운타운으로 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20세기에 만들어진 공간은 도시조차도 그 기능에 충실한 공간, 구역,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직장 지역이 딱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21세기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자, suburb라고 하면 교회, 근교라는 뜻이죠. 네, 교회, 근교 지역들은 were for living.
생활을 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리고 downtown 하면은 도심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도심 지역은 for working 했으니까 일을 하는 장소였다. 여기도 이제 functional 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and other areas for playing. 그리고 다른 지역은 놀이를 위한 공간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에버랜드 이런 데는 또 이제 놀이를 위한 장소겠지요. 자, but 그렇지만 urban nomads make districts like buildings multifunctional. 자, 이렇게 컴마 사이에 있는 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삽입구지요. 일단은 지워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도시에 살고 있는 노매즈. 자, 이 노매드라고 하는 건 유목민, 방랑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이 노매드가 디지털 기계 사용에 능숙하고 모바일 기계를 익숙하게 다루는 특별하게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노매드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스타터 센터를 얘기하면서는 modern students and faculties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직원들이라는 뜻으로 썼었죠. 자, 도심 지역에 이렇게 디지털 기계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은 make districts. 자, district라는 말은 지역, 구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지역을 multifunctional, 다기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district라고 했으니까 뭐 지역, 지구 얘기해줬고 그것의 예시로 buildings를 이야기를 해준 거죠. like buildings 했으니까 건물들처럼 그 지역들을 다기능하게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지웠던 부분까지 해석이 쫙 다 된 거겠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문장도 조금 깁니다. 자, parts of town. 자, 동네 부분들은 were monoculture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monocultur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mono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이고요. culture는 뜻이 두 개가 크게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문화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재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monoculture를 하게 되면 자,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문에 사용된 것처럼 단일 문화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농경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면 또는 식생에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면 단일 재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문에서는 단일 문화가 뜻으로 쓰였겠지요. 자, 도심 지역의 일부분들은 도심 지역의 일부분들은 단일 문화이더라. 그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언급됐던 미쉐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그는 이 사람이더라. 자, 그리고 나서 gradually. 자, 점점. 근데 이런 장소들이 점점 become 변화하더라. 어떻게 변화했냐면 fine-grained mixed-use neighborhood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러한 동네로 바뀌더라. 자, mixed-use 했으니까 혼합된 사용이라는 거겠죠. 자, 그 말은 다목적의 동네가 되더라. 근데 fine-gr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원래 f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고운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grain이라고 하는 건 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물의 나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굵은 소금의 한 알 하나를 grai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fine, 아주 곱게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fine grained라는 표현은 세밀한 밀입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원래는 단일 문화였던 도심 지역이 점점 더 어떻게 변했냐면 세밀하게 다목적의 동네로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네가 되더라.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떠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봤더니 more ak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akin이라고 하는 건 9번째 주석을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석으로 가봅시다. similar to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얘는 비슷한, 유사한 이란 뜻을 갖겠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자, 이렇게 변한 동네는 무엇과 비슷하게 됐냐 봤더니 in human terms to pre-industrial villages than to modern subur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re-industrial 하면 우리 지난 시험 때죠. 지난 시험 때 했었던 industrialization에서 나왔던 단어지요. 산업화 이전의 자, 산업화 이전의 마을과 유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했어요. 자, 산업화 이전 시대 마을과 유사하더라. 산업화 이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요, 도심 지역에 무엇이 있었냐면 빵집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방앗간도 있고 한 곳의 장소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한 것이었나? 자,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변했다라고 앞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프리인더스트리얼이죠. 여기가 철자가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자, 20세기에서는 어떤 형태를 보였냐? 다운타운은 뭐 하는 곳이었다? 네, 일하는 곳이었어요. 공장이 있고 오피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서버브는 어땠냐? 서버브는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구역이 나눠진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는 다시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업화 이전 시대 형태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뭐보다 현대의 교외 지역에 담기보다는 산업화 이전 시대의 마을 형태에 더 가깝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n human terms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in human terms는 뜻이 일상적인 말, 인간 세계, 인간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말에서 보자면, 인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인간 관계에서 보자면 하고선 human terms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단락과 11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또는 리로스쿨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수업들은 우리가 배운 5단원의 첫 번째 아티클, 첫 번째 글에 관한 comprehension question에 관한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 뒤에는 8단원과 5-1까지 해서 학습한 어휘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수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총총 수고하셨습니다.